시청에서 일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죽음을 선택한 한 공무원. 대전시청에 발령받았다고 너무나 좋아했었거든요. 직원 취급을 안 해준다고 했거든요. 투명 인간 취급을 한 거죠. 신입 공무원의 죽음으로 제기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의혹. 하지만 괴로워하던 그를 도울 수 없었던 현실.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부모에겐 자랑이었다는 아들이 남긴 슬픔. 그토록 원했던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던 청년의 마지막 목소리를 사건과 사람들에서 들어봤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빈자리가 믿어지질 않는다는 가족들. 여기가 우석이 방이에요. 여전히 밝고 씩씩하게 방문을 열고 나올 것 같은 아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주인을 잃은 물건만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첫째 아들 우석 씨는 대학 진학 후 1년 만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도 너무나 좋아했고요. 그리고 대전시청에 발령받은 것도 진짜 너무너무나 좋아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고 이우석 씨. 그는 지난 1월 대전시청 행정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9월 26일 한 12시경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마트에 가서 점심 준비하러 갔다 온 이후에 안 보였으니까 그때 시간으로 추정됩니다. 집 앞에 산책하러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아들. 몇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이제 119가 들어오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막 불안한 생각이 이제 막 들게 된 거예요.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우석 씨. 그는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걸까? 가족들은 아들 우석 씨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7월 1일부로 이제 그 부서 이동이 됐다고 이제 들었고요. 거긴 어때? 이랬더니 최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서 이동 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군대 100배는 힘들어. 그 사람들이 이미 날 싫어하고 그 싫어하는 사람들 12시간씩 같이 있는 게 난 힘든 건데. 진짜 못 있겠어 같이. 다들 이제 기술 직군들만 있고 혼자 행정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전 부서에도 잘 했으니까 그 일은 이제 배우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알아지는 것도 있으니까 좀 잘 지내보라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괴로움을 호소하는 우석 씨에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부모. 하지만 우석 씨의 괴로움은 단지 적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아침에 8시 출근 1시간 전에 와서 뭐 과장님 뭐 자리를 보고 물잔이나 커피나 이런 것도 챙기라고 하고 뭐 신문도 갖다 놓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와 과장의 신문과 커피를 준비할 것을 지시한 직장 상사에게 부당하다고 말한 것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른 팀원들도 이제 자기를 싫어한다. 출근 9시까지인데 8시 전에 와서 과장님은 책상에 물 따라놓고 뭐 커피 따라놓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게 또 지들끼리 숙시는 이해가 안 되나 본데 이런 거 다 서로가 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 그 뒤로 이제 나를 완전 싫어하기 시작했지. 행정직인 우석 씨가 과장의 신문과 커피를 챙기는 것이 당연한 업무라는 직장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후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우석 씨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유가족. 군대 100배는 힘들어. 5시 반쯤 이제 다 갈 준비하는데 뭐 자료 내달라고 하는 게 왔는데 물어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안 알려줘.
내가 뭐 말을 걸면 나한테 왜 말 걸어 하는 그 표정으로 뭐 네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만 대답을 해. 한숨을 하루에 100번이고 쉬어. 팀원들의 싸늘한 반응에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같이 있는데 나는 이제 대화에 아예 낄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뭔 말 하면 이 사람은 절대 반응 안 하고 그러니까 난 죽어나는 거지.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확실하게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없어? 그럼 더 왕따 되겠지. 7일 중 5일, 하루 중에 절반 가까이를 직장에서 보낸 우석 씨. 우석 씨가 꿈에 그리던 직장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한 지 2개월 만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마음마저 병들어간 우석 씨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우석 씨의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는 직장 동료들의 행위를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석 씨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둘째는 자신의 부당한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따돌렸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명백해 보입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하기까지 그동안 홀로 괴로웠을 아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는 어머니. 어떻게 멀쩡한 아들을 3개월 사이에 이렇게 자존감 짓밟고 이런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는지 그 사람들 꼭 벌받아야 돼요. 지난 10월 26일 유가족은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청에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가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우석 씨가 근무했던 부서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혹시 과에 팀장님 자리 안 계신가요? 오늘 연가를 좀 내셨는데요. 출근을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는 뭐 이렇게 따로 지금 조사도 받고 있고가지고 드릴 말씀 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대전시청의 조사 결과는 무엇일까요? 한 달여간 조사 결과 유족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사건 관계자들이 답변 내용이 상반되어 교차점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로 조사 한계에 직면,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제까지 조사한 사건 관련자를 일체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 갑질로 판명나면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를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행 중이지만 우석 씨의 괴로움은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개념은 갑질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 근로자들한테 적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은 그런데 공무원은 또 규율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돼서는 더 일반 근로자들보다 더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셈인 거죠. 3년 전 정부가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공무원 보호 체계를 강화했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경우에 중앙보다 변화가 좀 더 느리고 좀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이 있어서 지자체의 제도적 미비도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17개 광역 시도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직장인 괴롭힘 관련 조례, 규칙, 피해자 보호나 조사 절차 이런 관련된 매뉴얼들을 제대로 만든 곳이 17개 중에 5개밖에 안 돼요. 이 사건이 발생했던 대전광역시에서도 전무했고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엄마의 자부심이었다는 아들. 하지만 불과 9개월 만에 가족들의 자랑은 후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안 시켰어야 돼요. 공무원을 안 시켰으면 이런 상황도 안 됐을 것이고. 올 때마다 이 이름 볼 때마다 안 믿기죠.
힘들어도 좀 더 버티라고 다독이던 엄마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아직은 울 수 없습니다. 우리 우석이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 꼭 알아야 돼요. 본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말 꼭 알아야 돼요. 정말 꼭 알아야 돼요. 또 다시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우석이가 제발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이 같은 비극은 우석 씨가 마지막이길 바란다는 가족들은 아들의 죽음 앞에 묻습니다. 26 나이에 스스로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고 막을 방법은 정녕 없었느냐고.